네, 반갑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고립가구 지원, 민간협력, 주민하고 함께하기에 대한 부분에 제언을 맡은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주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작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던 것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앞부분에서 우리 지금 동에서 주무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동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조직도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다. 이미 동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 지금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도 동별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오늘 통장님, 우리 이금의 통장님하고 그리고 정우도 통장님 같은 경우에 아까 비 오는데 집집마다 갔더니 너무 많이 만나게 돼서 이제 비 오는 날만 가겠다. 그리고 우리 이금의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구력이 장차 통장님 구력이 10년 차 되십니다. 이쪽 보면 이쪽의 흐름 알고 저쪽 보면 저쪽의 흐름도 아는 우리 통장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서주시는데 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던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약간 양념을 선생님들이 지금 관련돼서 떡볶이 다 만드셨는데 제가 그냥 대파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향후에 우리가 조금 여기서 떡볶이 맛집을 더 이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가면 월곡동에 맞을까, 고문동에 맞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여러 영역에서 보면 세 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축이 뭐냐 그러면 아까 오늘 발표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이 세 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조금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라고 한 축이 동 중심에 해당하는 게 한 축이고요. 두 번째 한 축은 복지관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지관과 동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심 축은 오늘 이제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장님이 또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삼각형이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제목에 보시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 영역에서 대상자 관련해서는 우리 아까 통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업하고 이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소외계층 중심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님이 무언가를 딱 주는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이 나 이거 받는 거가 엄청 좋은 거 아니네? 내가 이 받는 거가 우리 동에서 이 통장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이걸 줄 정도면 내가 뭔가 소외된 계층인가 취약한 계층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에서 접근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주세요. 네, 어디를 누를까요, 과장님? 맨 위에 칸? 두 번째 칸.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지금까지 대부분 소외계층, 당신은 취약계층입니다, 소외계층입니다 라고 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복지 영역에서 몇십 년을 쭉 왔었고, 거기에서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플러스된 게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1인 가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가구는 어쩌면 소외계층일 수도 있고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1인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로 대상을 했던 부분의 영역을 어쩌면 다 포괄하는,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대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측면이 있느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고립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해서 나는 세상 사람 싫다. 그래서 통장님이 가셨던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나오고 싶은데 아까 이금희 통장님도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대상자분들 중에서는 보면 나는 고립 아니다. 내가 그냥 나가기 귀찮아서 안 나간다. 이런 분도 있으신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정우총 총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나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는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어서 이런 기타 등등으로 본인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비자발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또 들어가 있죠. 또 하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예를 들어 통장님이 요번 이런 교육 들었을 때도 딱 떠오르는 주민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 이분이 딱 사회적 고립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건대는 그 사람이 사회적 고립인 것 같지만 그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고립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서 보면 우리가 고립이라는 용어 안에는 고립을 거꾸로 얘기하면 독립이거든요. 본인이 혼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고립하면 또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외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유로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용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다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찾기도 힘들 수도 있고 찾았는데도 개입하는 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복합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기 이렇게 약간 이게 뭐지? 폭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에 보시면 여기 속성에다가 또 플러스가 되는 속성이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성별이 또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속성을 들어가 봤더니 남성이 고립하는 양상과 여성이 고립하는 양상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수준도 이 고립성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도 달라지는 거. 게다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만났다는 분이 20대 분 만났다. 왜 사회적 고립이 20대가 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립 얘기하면 노년층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우리 고독사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젊은 앞날이 그렇게 창창한 청년이 왜 고립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의 고립과 중년의 고립과 노년의 고립은 또 다른 속성들이 또 가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사업을 판을 짜고 체계를 구축하고 발굴하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가 아까 이제 과장님 보여줬던 홍보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있으니까 혹시 이거에 해당되시면 오세요. 우리 통장님들도 문 두드려서 이런 서비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와 보세요라고 하는 발굴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하면 이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진정한 이제 지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원에 앞에 이제 형용사가 한번 들어가는 게 우리 아까 통장님도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복지는 너무 일시적인 거였다. 한번 주고 나니까 어떤데? 이렇게 되지만 오늘 우리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그럼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두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려고 하면 단순하게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한 덩어리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죠.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어쩌면 중년을 위한 노년을 위한 것들이 지원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인 부분은 달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다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러면 아까 이제 홍보물을 제공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쩌면 청년을 위한 홍보물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이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20대는 온라인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노년은 온라인이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세분화하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대상에 맞춰서 좀 세분화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고립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해당하는 속성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핸드폰을 다 열어보시면 핸드폰에는 주소록이 있어요. 주소록에 보면 뭐 카톡이든지 이런 데 주소록에 보시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연락처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상생활을 이게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20대 분들 중에서 대학생이다, 또는 20대 분들 중에서 뭐 아르바이트든지 근로를 하고 있다, 30대 분인데 가정을 꾸리고 있고 어떤 직장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분들은 100 단위에 넘는 연락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럼 이런 분들은 사회적 고립의 요소가 굉장히 낮다? 이분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속성이 거의 없다? 100점 만점에서 보면 거의 아래쪽에 해당한 점수에 도달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생애 주기별로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핸드폰의 연락처의 개수가 100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 쭉 있다가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핸드폰의 연락처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전체를 삭제해도 될 만큼의 상황이 동착되는 게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가 예를 들어서 20대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속성으로 들어가는 경로랑 중년기랑 노년기에 들어가는 경로가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아이가 사회적 고립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중학교 아이는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는 사회적 고립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인기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부분이 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년기 같은 경우에 요즘 들어서 저희도 고시원도 가고 이러는 부분이 중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실직, 회사를 다니시다가 실직되는 경우, 그리고 또 있죠,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이혼, 뭐 사별, 기타 등등으로 가정관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곡선이,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증폭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개입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굴에 우리가 초점을 뒀으면 내년에 지원 방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문동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일과 관련된 활동을 중장년층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우리 동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 활동이 정규직으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면 고립도가, 여기 뒤에 제가 그 부분도 조금 여기 나오지만 이 대상자분이요, 고립이라고 하는 거가 6개월 미만이신 분하고요 1년 이상 되신 분하고는 체력이 다르세요.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점점 고립성이 3 정도가 가장 세다라고 하면 3에서 2로 2에서 1로 올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 동에서는 20, 30대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대상자분들에게 어떤 활동을 해주면 2에서 1로 3에서 2로 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보문동에 우리 주무관에서 백선생님들 얘기했지만 보문동은 다른 동하고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중간 딱 발표하실 때 얘기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우리는 다세대 관련된 거주 환경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거주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거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도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들의 어떤 활동도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거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발굴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주무관님도 발표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통장님도 다 발표를 하셨는데, 약간 시각 자체가 어떤 시각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그 대상자분이 저기 있고
우리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도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게 전화를 상담을 오거나 이러면 이제 나가거나 이런 과정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뭐냐, 여기에 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의 중심은 누구냐 그러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있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림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의 고시원에 있는 고립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자기 고시원 앞에 있는 대원슈퍼라고 하는 마트를 갔어요. 이 마트에 가는 마트 사장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고립성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마트의 사장님이 요 속성을 보고 봉문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백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죠. 이런 과정에 대한 그림을 이제 중심을 대상자 중심으로 한번 봐보자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지만 그려봤어요. 그러다 보면 이 연결고리가 복지관으로도 연결되고 보건소로도 연결되고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사업은 지금의 발굴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도 발굴 사업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365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서 그들로 들어가는 시스템은 이제 완비가 됐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한 걸음, 그러니까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걸로만 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한 걸음에 대한 채널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 내년도에 발굴 사업에 해당하는 게 한 축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걸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도문동의 이제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 대충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상담 오거나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자분들은 약간 이러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통장님은 딱 아시거든요. 통장님은 이분들한테 딱 어떤 거 주면 될 것 같다라고 아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문동은 이거를 우리가 이 대상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1월 달에도 주고 2월 달에도 주고 3월 달에도 주고, 근데 이 주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서로 주고받기. 서로 주고받기. 당신도 우리 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도 당신 동에 도움이 되는 이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년도에 투트랙으로 이제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굴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제가 이제 그들이 오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시스템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동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 딱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와 있는 관장님도 무조건 어떤 동에 가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무관님 보문동에 사세요? 아니시죠. 어느 동네 사시잖아요. 거기에서 할 때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1번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번은 전입신고입니다. 그럼 전입신고할 때 보문동 이렇게 하는 거죠. 전입신고할 때 종이 쪽이 있거든요. 이게 한 장짜리 종이 쪽이 우리가 적거든요.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그 민원하는 그 선생님한테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라고 주로 하러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트로 뭐가 나가냐 그러면 보문동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지역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굳이 통장님이 그 질문을 똑똑똑 누르지 않아도 전입신고하는 순간 그분의 손해로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종합선물 세트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보문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역점 사업을. 근데 딱 그분이 전입신고하는 거에 딱 보니까 1인 가구다. 그럼 그분한테는 원래 기본적인 종합선물 세트에다가 1인 가구용 더 얹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딱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다 라고 하면 노인과 관련된 우리 기본적으로 맞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합선물 세트로 그분들은 전입신고 하실 때부터 노인용이 하나 추가되는. 그러면 우리 통장님이 그 다음에 딱 말트기 훨씬 더 그거 받아보셨죠? 이러시면서 들어가도 될 정도의 시스템을 동에서 이제 완비하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아는지, 그리고 우리 백주무관님 일 잘하시지만 보문동에 땅 이게 뿌리 받고 사실 분 아닙니다.
어디 또 다른 데 가실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은동은 어느 누구 주무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시스템을 강구해 놓으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제 얘기대로 지속 가능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또 여기 복지관에서 또 우리 관장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스탬프 하나가 딱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전입 신고하면서 들어간 스탬프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복지관 요 카페 이용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복지관 이용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거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 그 유효기간 한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딱 되어 있으면서 저기 한번 가볼까나 이런 느낌 드는 것까지 딱 같이 해주시면 그분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동은 당연히 들어오고 그리고 복지관도 당연히 들어오고 우리 통장님은 당연히 그 집으로 들어갈 거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동에서도 그런 시스템 안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만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굴과 관련된 부분인데 통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주무관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가 트랙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한 사람만 가면 일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방향에서 오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 내용은 양방향으로 오는데 우리가 갈 때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표현하셨는데 민감성을 조금 높이는 작업들을 하자.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한국 사회가 저는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부분이 무조건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요, 선생님.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 나와요. 어찌 건너면 아는 사람 나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통장님은 여기에 사신 지가 이 통장님 한 몇 년 되셨죠? 30년 되셨답니다. 30년. 이러신 분이 우리 통장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은 한 3달이나 건너도 건너도 그러니까 이런 조직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우리 통장님도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여기 제가 적은 거에 조금조금한 글자를 보시면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온 게 안전하게 들어가자.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아까 비 오는 날도 있지만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어쩌면 그 대상자분하고 내가 만나는데 나는 통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안전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장님은 대부분 혼자서 하시거든요. 게다가 통장님은 밤에도 하세요. 왜?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야밤에? 야밤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시 막 이쯤에도 가세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을 하시는 우리 통장님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단계별 접촉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어느 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통장님하고 택배 아저씨. 통장님은 우리가 띵동 했을 때 통장이에요 라고 하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지는 거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장님은 어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민방위 물건이든 뭐 기타 등등이든지 간에 통장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여기서 단계적 접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뭐냐 그러면 점점 집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가지 말고 좀 단계적으로 접촉하는 부분도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가 제가 너무 많이 길어졌죠. 요 마지막에 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빨간 줄을 적었어요. 지속 가능한 민간 협력 주민 체계 구축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 통장님이 30년 사셨고 통장님도 한 10년도 하셨지만 향후에 통장님은 새로운 통장님의 후계자를 또 맞이할 상황이 발생을 하실 거기 때문에 통장님 때는 너무나 잘 됐는데 통장님 이후에 또 시스템이 안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게 4가지 정도 꼭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실제 아까 우리 백주무관님들도 얘기했지만 동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꽤 많으시고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자원연계 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로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아실 겁니다. 동협의회 협의체 위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협의회 위원님들이 중복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까 단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시스템 안에 접촉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 동에 전입신고할 때나 선고할 때는 이 이외에는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밑에 있는 빨간색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지역주민이 자신의 일상을 100%라고 쳤을 때 1%에 해당하는 걸 지역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100%도 아니고요. 1%. 그래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1% 복지 활동 아니면 1% 여기 나와 있는 것 동활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전략을 내년에는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죠. 통장님의 후계자들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CU 편의점의 직원 또는 아까 우리가 대원마트 슈퍼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게에 있는 사장님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나는 복지 하나도 모르고 내 일생 동안 여기 나와 있는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한 번도 안 갔던 분들도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딜 수 있는 것들의 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내년도 사업과 우리가 앞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유할 정도로 갖추어졌으니까 여기 혹시 틈새에 해당하는 거에 비어있는 게 혹시 없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틈을 채워갈까라고 하는 걸 이제 관점에 두시면서 확대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죠. 지금 하는 것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